우리나라가 에너지 제로 국가였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그 192등 안에 거지 국가잖아요. 만약에 근해에 지금 이런 전통 자원들이 심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저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등 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 저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석유 없다, 가스 없다. 그럼 석유, 가스 개발해라. 심해 유전 다 뚫어봐라.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의 50%를 장악하고 있고, 근데 중국이 오히려 10%대까지 올랐어요.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이 숫자가 가장 좀 아파요.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10억 577만 배럴의 워낙 단위가 크니까 읽기도 힘들어요. 10억 577만 배럴의 원유를 862억 달러를 주고 수입해 왔다. 엄청난 거죠. 천연가스는 5233만 톤을 412억 달러에 들여왔다. 이 두 개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비용만 1,300억 달러입니다. 1년에. 이 숫자가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수입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불짜리 천연가스가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변화가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보면서 어떤 좀 그 고민과 아이디어를 어떤 투자 관점에서 많이 좀 이렇게 갈고 닦고 계신지. 환율 계산하면 한 150조 정도. 150조 이상 날라가요. 150조가 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150조를 그냥 버는 거잖아요. 가야나 같은 경우는 110억 배럴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60만 배럴에서 한 100만 배럴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250만, 60만 배럴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숫자가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은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서 보면은 옆에 그냥 엄청난 자산이 하나 생긴 거죠, 이제. 근데 정말 이제 성공하기를 이제 키워내야지, 이제. 성공 확률이 20%니까 항상 80%는 실패 확률이 있고 제가 볼 때 투명하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정말. 안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천연가스 아까 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유망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석유화학 쪽에서도 그런 좀 되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원유가 지금 73달러잖아요. 73달러인데 그게 비용 이런 거 다 합치고 들어오면 한 77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77달러에서 이렇게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2달러 뭐 이거로 하면 20달러잖아요. 네. 77달러짜리가 20달러 확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 원재료 단가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예를 평균 잘 나올 때 보면은 그게 보면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마이너스 3%대 움직이거든요. 그럼 20%가 확 좋아지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반도체급으로 나오는 겁니다. TSMC급 나오는 겁니다. 한 40%대, 50%대 나오니까. 석유화학을 왜 석유화학이라 했냐면 석유에서 화학제품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스에서 뽑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천연가스 화학이 되는 겁니다. 공정은 또 유사합니다. 그런데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가격이 안 맞으니까. 비싸니까. 미생물에서도 화학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생물화학. 그렇지, 미생물화학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 시기운 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석유화학협회가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뭐로 바꿨냐면 화학협회로. 화학협회로 바뀌었어. 석유만 하는 게 아니다. 천연가스 화학도 있고 바이오 화학도 있고 미생물 화학도 있고 석탄도 많이 뽑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석탄 화학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가 생산되면 다 석유화학에서 천연가스화학으로 다 바꾸겠네요, 공정을. 근데 그게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주종이 탄소가 덩어리가 있으면 1, 2, 3, 4, 5, 6, 7, 8, 9로 가거든요. 가스는 1, 2, 3으로 편제가 돼 있어요. 네. 메탄은 어떻게 되냐면 메탄을 쓰는 데는 가스공사. 우리 지금 그 난방 이런 발전하는데 메탄. 그 다음에 에탄이 있어요. C2가 있어야 돼. C2는 화학 용도로 써요. 그 다음 C3는 프로판. 예를 들면 그런 데는 효성화학 이런 데 같은 경우 폴리프로필렌 만들 때 프로판에서 만들거든요. 그럼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C2 같은 에탄을 쓰는 데는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C1을 쓰는 메탄을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거죠. 프로젝트 비용이 제로로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또 모르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 공사가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공사가 이불에 그러니까 이게 최대의 메이저는 어찌 보면은 공사인 거죠. 석유 공사인 겁니다. 석유 공사가 봤을 때는 이불 12불을 받는데 왜 이불에 달라고 그러지? 나 그러긴 싫은데 이래 버리면 석유 공사만 이제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석유 공사의 지분은 다 정부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일 1등은 뭐 석유 공사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프로젝트 성공한다고 해도 안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의 비율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네요, 업종별로 그러면.
예, 그렇죠. 석유가 많아지면은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천연가스가 많으면은 화학업체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업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석유 가스를 쓰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박이 터지는 거고.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거는 열쇠는 석유공사가 들고 있는 석유공사가 그렇게 못 팔겠는데 이래 버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건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천연가스가 되면은 우리가 CH4를 가지고 수소를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사이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이제 CCS 도입해서 CCS 해가지고 CO2 빼버리고 H2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가스 가격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킬로그램당 4달러, 5달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달러 정도 넘어가요. 근데 그것도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수소 사이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 동해 천연가스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소 사이라는 게 이제 블루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 수소가 있잖아요. 물분호가 있잖아요. 근데 석유 메이저들 엑스모빌이나 쉐브론은 블루 수소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CCS를 결합해서. 그러니까 CCS를 결합하면 CO2를 막아 나오면 그거 다시 그 광고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 수소 경제 얘기했는데 수소환은 또 제철 또 얘기 안 할 수가. 철강도 포스코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수소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포스코 홀딩스조차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빨리 많이 써야 되니까. 포스코가 뭐 연간 500만 톤이 필요하다. 수소가 길게 보면 700만 톤 필요합니다. 연간. 포스코 홀딩스조차도 수소 사이는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너무 비싸 수소가. 그리고 킬로그램당 뭐 10달러까지 넘어가는 데가 있고, 미국이 겨우 5달러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1달러 가야 됩니다. 수소 혁명이 일어나려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께 말씀을 들으니까 수소가 운반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생산지에서 소비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동해 가스 되지 않습니까? 바로 생산지죠. 이게 없으면 네. 포스코 같은 기업은 이제 해외 수소 나는 대로 가가지고 네. 생산 설비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부생수소는 일부러 돈을 내고 만들어야 되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고 좋은 그런 얘기예요, 사실. 정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잘 돼가지고 1,300억 불을 대체하는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될지, 뭐가 달라질지,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건 뭐다? 투명하게다, 투명하게. 끝으로 오늘 이제 동해드림 시간이니까, 이제 자원 개발하면은 중국도 뭐 미국 못지않은 그런 내공을 가지고 있고 그 양도 어마어마한데, 특히 이제 서해 쪽은 또 중국이 많이 또 선점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중국은 뭐 이미 매장량은 뭐 상상 초월인데 사실은 뭐 아끼면서 파고 있다, 아껴가면서 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좀 중국의 어떤 그 심해 시추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좀 어때요? 좀 큰 그림 보면은 중국은 이제 석유와 가스를 계속 개발하면서 지금 보면은 하면서 4%대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가스를 개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키웠잖아요. 지금 보면 거의 70%대가 지금 중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말하면 5대1 구조입니다. 5대1 구조. 5대1이 뭐냐면 5가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의 50%를 장악하고 있고, 근데 중국이 오히려 10%대까지 올랐어요. 50%에서 10%. 뭐냐면은 석유가 4%인데 아까 저기 전기차 비중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5%까지 올라온 겁니다. 캐파 더 돌리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석유 없다, 가스 없다. 그럼 석유 가스 개발해라. 심해 유전 다 뚫어봐라. 그리고 쭉 뚫어봤죠. 쭉 뚫어. 그때 엑스모빌 가이아나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 안 들 때 손 들고 나가기 시놓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평소에는 넣어주겠습니까? 미국 엑스모빌이. 안 넣어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의외로 10%대까지 올라왔다. 전 세계. 근데 미국은 50%, 5대1 구조로 갔기 때문에.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석유는 괜찮은데 뒤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5%가 너무나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 비중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석유에서 50%를 장악하고 있어도. 미국이 강대국이 됐던 게 US 달러 패권이 결제 통화가 결국 에너지에서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올리면 결국 위안화가 국제가 될 것이다.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걸 아니까 이제 계속 이제 관세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중 경제 전쟁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제로 국가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 같으면 그 192등 안에 거지 국가잖아요. 거지 국가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0등 국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등 국가가 올라가는 데는 에너지 독립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가 너무 편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잘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근해에 지금 이제 이런 전통 자원들이 심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저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등 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 저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참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는 오늘 아주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제 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필요한 건지도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좀 알게 된 것 같고, 어떻게 오늘 좀 녹화하시면서 꼭 이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같이 한번 좀 공유하고 싶다 이런 얘기 있으면 한번 좀. 동해 천연가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유튜브를 개설했거든요. 개설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보시면 뭐 석유, 가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동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셔서 좋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딱 이거 하나 저는 기억하려고요. 1,300억 불 1년의 이 원유, 가스 수입 규모. 너무 큰 돈입니다, 진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뭐 단순히 몇 배럴이다 이것보다도 대표님 말씀 많이 들으면서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부분, 어떤 연결고리 이런 파급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고 또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구나. 또 신재생 에너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만도 아니고 또 새로운 신재생 수소의 시대를 또 열어갈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저희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